오늘의 주인공들입니다. 이 많은 자켓 중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빈티지 카라트 자켓입니다. 이 모델은 작년엔 6만원이면 구했지만 지금은 60만원, 비싼 건 100만원에도 거래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알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관심도 없으신가요?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다루진 않을 거거든요. 이 자켓의 인기 덕분인지 수많은 브랜드에서 비슷한 디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카라트 자켓은 이것만 재밌는 게 아닙니다. 카라트는 130년 동안 작업복을 만들어 왔고 수많은 디자인과 수많은 색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9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조금 다양하게, 세 가지는 깊게, 나머지는 가볍게 보여드릴게요. 미쳐버린 가격의 카라트 자켓과 아직 미치기 전일 수도 있는 자켓들, 카라트 워크 자켓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카라트를 잘 아는 분이거나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음 챕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카라트 워크 자켓은 무슨 재미가 있는 옷인가? 카라트는 진짜 작업복, 일할 때 입는 옷을 130년 동안 만들어 온 브랜드입니다. 그 기간 동안 다양한 산업이 있었고 그 산업에 맞는 다양한 작업복이 존재했습니다. 비를 맞거나 불똥을 맞거나 추위를 근데 여러분은 그런 기능이 필요가 없죠. 멋있으면 장땡입니다. 근데 카라트의 워크 자켓은 운 좋게 그 멋이 얻어 걸렸는데요. 바로 이 원단 덕분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작업복은 험하게 입는 옷이라 두껍고 거친 내구도가 좋은 원단을 사용했는데요. 그 원단으로 만든 자켓은 입을수록 자연스럽게 색이 빠지고 그 모습이 운 좋게 멋있어 보인 거죠. 마치 자연스럽게 물이 빠진 청바지처럼요. 멋있어 보이니 연예인들도 입게 되고 자연스럽게 대중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빈티지 카라트 워크 자켓을 찾기 시작합니다. 조니 뎁 때문에 인기가 폭발한 자켓부터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은 자켓까지 바로 보시죠. 디트로이트 자켓, 1954년 출시된 디자인으로 원래 이름은 그냥 지퍼 자켓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름이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닌가 싶지만 그 전까지 카라트는 스냅 단추나 단추로만 자켓을 만들었거든요. 지퍼는 1891년 발명됐지만 거의 신발 분야에서만 사용됐었고 옷에 사용된 건 거의 1950년대부터였습니다. 리바이스 청바지에 처음 지퍼가 사용된 것도 1954년인 걸 보면 그 당시 지퍼는 아마 신세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퍼 자켓의 디자인은 단순합니다. 손을 넣기 편한 사선 모양의 주머니와 가슴에 주머니가 있고 카라는 코듀로이 가장 큰 특징은 짧은 기장인데요. 이것도 주머니에 공구를 담기 편하라는 기능적인 이유였습니다. 최초의 지퍼 자켓은 데님 소재였지만 바로 다음부터 덕 캔버스를 사용하죠. 초창기 카라트 지퍼 자켓 코드 번호는 6LJ입니다. 해석하면 6은 색상 코드 브라운, L은 라이닝으로 안감이 있는, J는 자켓, 브라운 색상의 안감이 있는 자켓입니다. 뭐 그런 코드까지 알아야겠냐 싶으실 수도 있지만 일단 옆에 적어두겠습니다. 1990년대부터 지퍼 자켓에 멋을 부리기 시작했는데요. 네이비 색상을 시작으로 그린, 블랙뿐만 아니라 카본 블루, 레드우드, 다크 올리브, 모카, 그래파이트 등등 이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재, 불덕 캔버스도 추가되는데요. 이건 한번 세탁한 덕 캔버스인데 겉부분을 살짝 깎아서 이미 사용한 듯한 빈티지 느낌을 주죠. 차콜, 미드나이트, 탄, 다양한 색상으로 출시됩니다. 그리고 1998년 드디어 지퍼 자켓은 디트로이트 자켓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이때부터 힙합하는 사람들이 입기 시작하면서 대중적으로도 인기를 얻게 되죠. 그리고 그때 최초로 샌드스톤 원단을 사용한 디트로이트 자켓 J43이 출시됩니다. 사실 샌드스톤이 새로운 원단은 아니고 가공 방법입니다. 카라트는 원래 두껍고 거친 캔버스 소재를 사용했는데 이걸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원래 그대로 사용하는 거 아님? 보통은 원단을 한번 세탁하고 판매하는데요. 왜냐하면 면 원단은 세탁하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세탁하고 줄어들면 난감할 테니 미리 줄인 다음에 판매하는 거죠. 카라트는 그 세탁하지 않은 두껍고 거친 캔버스 소재를 펌덕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걸 겉부분을 깎고 한번 세탁한 게 샌드스톤입니다. 샌드스톤은 마치 오랫동안 입은 빈티지 느낌을 주는데 2019년 단종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의 모든 빈티지 카라트 중 샌드스톤이 더 비쌉니다. 근데 과연 빈티지에서 샌드스톤과 세탁하지 않은 펌덕이 차이가 날까요? 어차피 둘 다 오래 입었을 텐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왼쪽이 샌드스톤, 오른쪽이 펌덕입니다. J43, 그러니까 샌드스톤 디트로이트 자켓은 버건디, 캐슈넛, 헌터그린, 오닉스, 위트 색상으로 출시되었고 펌덕 디트로이트 자켓도 계속 출시됩니다. 근데 몇 년 후에 또 바뀝니다. 샌드스톤 디트로이트 자켓 J43은 J97로 바뀌면서 데저트, 페트롤, 팀버, 위트, 그리고 문제의 모스 색상이 출시됩니다. 왜 문제냐면요. 이게 조니 뎁이 입은 그 색상이거든요. 이 J97 모델은 보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이게 인터스텔라에도 나온 자켓이거든요. 옛날에도 인기가
인기가 있었는지 J97은 20가지 색상으로 생산되었지만 2019년 단종됩니다. 펌덕을 사용한 J01도 2011년 J001로 바뀌었지만 결국 2019년 같이 단종되었죠. 그리고 새로운 디트로이트 자켓이 탄생합니다. 멋있는 걸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뀐 디트로이트에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가슴 지퍼 손잡이를 플라스틱으로 바꾸고 조절이 가능했던 허리 스냅 단추를 없애고 가장 상징적인 짧은 기장도 길게 바꿔버리죠. 하지만 저는 이게 진짜 카라트라고 생각합니다. 카라트는 지금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지금 시대의 노동자들을 위한 옷을 만든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밑단 조절 스냅과 짧은 기장은 살린 새로운 버전을 출시합니다. 지금은 두 버전 모두 판매하고 있죠. 액티브 자켓 1975년 시작된 후드가 달린 워크 자켓입니다. 디트로이트만큼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었지만 아직 연예인이 입진 않아서 그런지 가격이 미쳐버리진 않았습니다. 디자인은 후드 집업처럼 큰 지퍼와 소매와 밑단에 시보리가 들어간 모습입니다. 액티브 자켓은 원단 종류와 안감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가장 인기가 많은 J130입니다. 이 역시 꽤 다양한 색상을 갖고 있고 안감은 퀼팅 플라넬 안감으로 적당히 따뜻한 버전입니다. 적당히 따뜻하다 그러면 애매하니 4단계로 나눠 놓을게요. J130은 3단계입니다. 그 다음으로 세탁 안한 펌 덕 캔버스를 사용한 J140입니다. 원단만 빼고 J130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J131 액티브 자켓입니다. 이것도 세탁하지 않은 덕 캔버스 원단인데 차이점은 안감입니다. 서머 라이닝으로 그냥 얇은 메쉬 안감만 들어있어 겹쳐 입기 편하겠죠. 따뜻함은 1단계로 봄에 입기 좋은 자켓입니다. 잠깐 옛날로 돌아가서 1977년 미국은 알래스카의 기름을 편하게 옮기기 위해 파이프를 건설했는데요. 그 파이프의 길이가 1287km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끝부터 북한까지의 길이가 대략 1000km인데 이것보다 더 길게 파이프를 설치한 거죠. 그것도 1.2m의 두꺼운 파이프를요. 이 엄청나게 큰 공사의 작업복을 카라트가 맡았는데요. 그때 나온 카라트의 라인이 유콘 익스트림입니다. 이걸 왜 설명드렸냐면요. 이 라인에서도 액티브 자켓이 나왔거든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카라트는 다양한 디자인의 자켓을 꾸준하게 만들지만 가끔 특별판처럼 시리즈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액티브 자켓 디자인의 유콘 익스트림 시리즈인 거죠. J133 이건 덕 캔버스가 아닌 천 데니어의 발수성 코듀라 나일론을 사용했습니다. 데니어는 쉽게 말해 실의 두께를 말하며 클수록 두껍습니다. 얇은 기능성 자켓에 사용되는 게 70 데니어 정도고 군용 텐트에 쓰이는 게 500 데니어 정도니 1000이면 굉장히 두껍고 강하겠죠. 알래스카는 굉장히 추우니까 따뜻해야겠죠. 안감은 충전재를 많이 사용한 퀼팅으로 따뜻함은 4단계입니다. 이건 특별 라인으로 단종됐지만 대체 버전 104458이 출시되는데요. 이건 역시 코듀라 나일론이지만 500 데니어로 두께를 줄였습니다. 10337 풀스윙 암스트롱 액티브 자켓 이건 워시드 덕을 사용한 비교적 최근 액티브 자켓입니다. 가슴에 주머니가 추가되었고 겨드랑이에 겉셋이 들어가는 등 여러가지 개선이 되었죠. 따뜻함은 2단계입니다. 101493 제퍼슨 퀵덕 액티브 자켓 면 60 폴리 40 혼방의 8.5온스 캔버스 소재인데요. 기존의 카라트 덕 캔버스 소재가 12온스니까 조금 더 가볍겠죠. 카라트 워크 자켓이 멋있어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워싱입니다. 입을수록 색이 빠져서 자연스러운 멋이 있죠. 제퍼슨 퀵덕 액티브 자켓도 폴리에스터가 섞였지만 오래 사용한 빈티지를 보면 멋있는 워싱은 가능합니다. 그만큼 내구도가 좋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이것도 단종되고 대체 버전 102207이 출시됩니다. 원단을 또 개량해서 8.25온스로 면 58, 폴리 39, 그리고 스판덱스 2 신축성이 있는 조금 더 가벼운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가슴에 주머니도 하나 더 추가했네요. 이건 역시 경련 변화가 있지만 주머니 때문인지 뭔가 투박한 워크웨어 느낌보다는 비교적 현대적인 느낌이 드네요. 사우스 웨스트 컬렉션 1991년 시작된 시리즈로 웨스턴 느낌을 주는 자켓들입니다. 아마 여기서 인생 자켓을 발견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우스 웨스트 컬렉션이 특정 제품의 이름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컬렉션으로 컨셉에 맞게 기존에 있던 자켓을 변형하기도 하고 새로운 자켓도 출시합니다. 새로운 자켓의 이름은 사우스 웨스트 자켓. 처음엔 데님으로 출시했죠. 가장 큰 특징은 목에 카라 대신 시보리를 넣은 것인데요. 이것만으로도 느낌이 많이 다르죠. 아까 사우스 웨스트 컬렉션이 웨스턴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웨스턴 느낌이 뭐냐면요, 서부 개척 시대에 입었던 옷인데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카우보이들이 입었던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감도 독특한 패턴으로 만들었죠. 이 독특한 패턴이 다음엔 겉으로 나오는데요. 원단은 세탁하지 않은 펌덕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버전은 디자인이 조금 바뀝니다. 어떤 게 바뀌었는지 보이시나요? 네,
코듀로이 카라로 바뀌었죠. 그 다음 버전 이름은 웨스턴 자켓으로 큰 변화가 생깁니다. 웨스턴 자켓 좋아하는 분들은 보일 겁니다. 어깨에 웨스턴 요크가 생겼죠. 이거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옛날 카우보이들의 옷은 내구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뾰족한 모양으로 어깨에 원단을 덧댔다고 하는데요. 저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어깨에 원단을 덧대는 거랑 내구도랑 무슨 상관이지? 그래서 아주 옛날 카우보이 영화를 좀 찾아보니 어깨에 탄띠를 매기도 하더라고요. 카우보이들은 주로 밧줄도 많이 사용하고 그걸 어깨에 걸칠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냥 이런 게 웨스턴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우스웨스트 컬렉션은 특정 제품군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우스웨스트 액티브 자켓, 사우스웨스트 초어 코트도 나옵니다. 기존 디자인과 거의 똑같고 안감만 독특한 패턴의 담요 소재를 사용했죠. 여기서 액티브 자켓만 또 변화해서 이런 모양의 디자인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디자인이 출시됩니다. 리바이스 청자켓처럼 생긴 사우스웨스트 진 자켓,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초어 자켓도 나오는데요. 아까 초어 자켓 있지 않았나? 아까는 초어 코트였고요. 이건 초어 자켓으로 주머니 모양이 다릅니다. 그리고 역대 카라트 자켓 중 가장 카라트스럽지 않은 자켓, 아즈텍 자켓이 나오고 그 다음엔 조끼, 그 다음엔 디트로이트 자켓, 또다시 액티브 자켓을 마지막으로 사우스웨스트 컬렉션은 끝이 납니다. 근데 이 사이에 새로운 자켓이 하나 출시됐었는데요. 사우스웨스트 자켓은 요크가 독특하다고 말씀드렸죠. 1994년 이런 웨스턴 요크를 살짝 변형한 자켓이 나왔었습니다. 산타페 자켓, 사우스웨스트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 출시한 디자인입니다. 기존의 웨스턴 자켓과 요크 모양이 조금 다르죠. 카라 원단을 코듀로이가 아닌 몸판 원단을 사용했고 나머지는 웨스턴 자켓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원단은 샌드스톤을 사용했지만 다음엔 펌덕을 사용하기도 했죠. 다음 버전엔 카라를 가죽으로 바꿨는데요. 보시면 가죽이 다 벗겨져 있죠. 이게 인조 가죽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그 다음 버전은 코듀로이 카라로 바뀌고 다양한 색상으로 출시합니다. 1998년부터 코드 번호도 간단해지는데 펌덕 산타페 자켓은 J13, 샌드스톤은 J14로 바뀌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밑단의 시보리 결이 두꺼워지고 내부 주머니가 생기고 로고도 작아지고 2004년엔 가슴 단면과 총장이 길어지고 색상도 계속 추가되다가 J13, 그러니까 펌덕을 사용한 산타페 자켓은 2011년 단종됩니다. 샌드스톤 산타페 J14는 한정판으로 두 가지 색상을 사용한 버전이 나오고 나서야 2014년 단종되죠. 다음엔 뱅크스톤 자켓이 나오긴 했지만 가장 상징적인 웨스턴 요크가 없어서 대체 버전으로 취급되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카라트 자켓은 비교적 가볍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트래디셔널 자켓, 80년대에 시작된 자켓으로 굉장히 큰 주머니를 갖고 있습니다. 은근히 연예인들도 많이 입는데요. 지퍼가 있지만 앞에 찍찍이 벨크로가 있어 간편하게 옷을 고정할 수 있겠죠. 소매에는 바람을 막아주는 시보리, 안감엔 누빔 처리가 되어 있어 초겨울 정도엔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샌드스톤 버전과 펌덕 버전이 있는데요. 샌드스톤은 J22, 펌덕은 J02입니다. J20은 천데니어 코듀라 나일론을 사용한 트래디셔널 자켓입니다. 근데 여기 가슴이 조금 허전하네요. 트래디셔널 코트, 트래디셔널 자켓의 코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비슷한데 길이가 더 길어져 가슴에 주머니가 자연스럽게 추가되었습니다. 코트라 그런지 안에는 허리를 조일 수 있는 디테일이 있고요. 품도 꽤 넓은데 가슴 둘레가 디트로이트보다 10cm 정도 더 넓습니다. 샌드스톤은 C26, 펌덕은 C03입니다. 현재는 당연히 전부 단종되었고 지금은 103283으로 워싱 덕 소재로 나옵니다. 초어 코트 그리고 초어 자켓, 카라트가 최초로 만든 작업복은 이런 멜빵 바지, 오버롤이지만 1923년 최초로 만든 자켓은 초어 코트입니다. 지금까지도 만들고 있으니 100년이 넘은 거죠. 수많은 변형과 수많은 색상이 있습니다. 현대에서 카라트 자켓은 1990년대부터 2019년까지가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그때 초어 코트만 말씀드리면 펌덕은 C01 그리고 C001, 샌드스톤은 C02입니다. 그리고 카라트에는 초어 코트 말고 초어 자켓이라는 이름도 있는데요. 디자인이 다르니 이것도 참고하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가끔 미시건 초어 코트라고도 부르는데 이건 오리지널 카라트가 아닌 패션성이 들어간 카라트 WIP입니다. 시에라 자켓, 후드가 달린 꽤 따뜻한 워크 자켓으로 외관은 디트로이트 자켓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소매에 바람을 막는 시보리가 있고 카라트 워크 자켓 안감은 보통 퀼팅, 두꺼운 퀼팅, 담요 소재를 사용하는데 시에라 자켓은 합성 양털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정판으로 데님 소재로 나온 J239 시에라 자켓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원단은 샌드스톤 덕을 사용하는데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로고가 가죽으로 되어 있죠. 샌드스톤 가공은 겉을 깎는 작업이라 이런 천으로 만든 로고는 손상이 갈 수 있다는데요. 그래서 샌드스톤 원단은 대부분 가죽 로고를 사용합니다. 어쨌든 이 샌드스톤을 사용한 J141
41 시에라 자켓도 2019년 단종되는데요. 그 다음 버전이 104392입니다. 차이점은 원단이 워시드 캔버스로 바뀌고 주머니 손잡이는 플라스틱으로, 지퍼 손잡이 색상, 플리스 종류 등등이 바뀌었지만 가장 크게 바뀐 건 등판입니다. 옛날 버전은 등판이 갈라져 있지만 최신 버전은 일체형이죠. 여러분은 왼쪽이 더 강한 이유를 아시죠? 암스트롱 자켓, 매니아들에게 꽤나 인기가 있는 자켓입니다. 코듀로이 카라의 안감의 플리스 소재를 사용했는데요. 초기 모델은 샌드스톤 원단을 사용했고 다음 버전은 워시드 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역시 단종됐지만 재고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자켓들은 대부분 빈티지, 그러니까 중고로 구해야 합니다. 게다가 빈티지 디트로이트 자켓은 가격이 미쳐버렸죠. 그리고 예전보다 구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중국 업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카라트 빈티지 다 쓸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입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제가 아는 도매업체 사장님에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빈티지샵 루스입니다. 여기 사장님이 해외에서 1년 동안 모은 카라트 빈티지인데요. 지금 시점에 이 정도로 다양한 카라트는 보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 해외 도매로 판매하셨는데 이번엔 한국에서 소매로 물건을 푼다고 합니다. 꼭 입고 싶은 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소는 더보기란에 남겨놓겠습니다. 영상이 올라가는 이 시점까지 아마 여기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70%는 단 한 명의 카라트 매니아로부터 얻은 내용입니다. 미국에도, 유럽에도, 일본에도 옛날 카라트 자켓에 대한 자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그저 작업복이니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작업복 같고 이런 걸 굳이 왜 하냐?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요. 그게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카라트 자켓이 궁금해서 이 영상에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재밌는 패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